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이번에 모실 분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윤열 책임연구원인데 네. 제가 찾아보니까 3년 전에 언더스탠딩, 그때는 언더스탠딩 이름도 아니었고 진짜 그때 언더스탠딩은 정말 그때 구독자 0명 언더스탠딩 채널도 없었을 때였어요. 아 그랬어요? 네. 근데 왜 여기 나오셨었대? 모르겠습니다. 그때 코로나 막 때여가지고 나오시지도 직접 오시기가 어려워서 줌으로 막 했던 그때 제가 영상을 3년 전 영상 봤는데 이 프로는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아. 전 약간 좀 살이 빠졌고 그게 괜찮아요. 저는 똑같습니다. 안 늙었어. 감사합니다. 그랬던 윤 연구원님 진짜 오랜만에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오늘은 우리가 배울 주제는 탄소 포집. 기술. 탄소 포집이라는 게 이산화탄소를 자꾸 줄이려고만 하지 그치. 말고. 대기 중에 아닙니다. 줄이는 겁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으니까 온난화되잖아요. 네. 그럼 이산화탄소를 없애야 되잖아요. 아, 그렇지. 발생을 줄이자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걸 잡아서 땅속에 묻어버리자. 그렇지. 이산화탄소를 납치해서 땅에 파묻자. 그럼 대기 중에는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그게 탄소 포집 기술. 네, 맞습니다. 그 정도는 옛날 배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거기보다 더 많이 알게 됐나요? 우리가? 예, 오늘 요즘에는 좀 더 확대가 됐습니다. 예. 네, 여기 잠깐 보시면요. 기존에는 맨 밑에 화석연료를 태웠을 때 나가는 CO2만 잡았거든요. 그게 이제 CCUS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봤습니다. CO2를 포집해서 이용하거나 저장하는 CCUS만 됐었는데 최근 기조로는 이 공기 중에 있는 CO2까지도 잡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뭐 쓰레기나 아니면 유기 폐기물에 나오는 CO2까지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럼 네. 화석연료는 공장에서 이렇게 뭐가 나가니까 네, 네. 굴뚝에다 잡으면 된다. 굴뚝에서 그렇죠. 바로 납치. 이게 CCUS. 그렇죠. 근데 허공에 있는 거 그냥 잡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퍼져 있는 놈도 납치. 그게 식물이 하는 거 아닙니까? 식물이 하는 역할. 그렇죠. 그게 식물이 하는 역할인데 식물이 너무 느리니까 이제 추가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잡아내려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다이렉트 에어 캡처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아, DAC, 다이렉트 에어 캡처. 네, 공기 중에 있는 CO2를 빼내겠다. 그래서 DAC까지 현재 지금 확장이 됐습니다. 야. 와, 저거 하면 이산화탄소 우리가 마음껏 그냥 써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동시에 이제 안 하니까 CCUS만 갖고 안 되니까 이거를 다 발동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DAC 여기는 이제 단어가 좀 길긴 한데 루루CF라고 합니다. 그래서 루루CF. 네, 이 두 개의 그 개념이 CD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카본 다이옥사이드 리무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CCUS만 했다가 이제 CDR까지 추가돼 가지고 더 강력하게 CO2를 지금 잡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잘 모르겠어요. 원리가 뭡니까? 공기 네. 중에 있는 걸 어떤 식으로 잡아? 네, 이제 원리는 이제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예. 공기 중에 있는 그 공기를 빨아들이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펌프로 빨아들여가지고 예. 이제 가스가 지나가게 하면서 얘가 CO2를 잡아내는 물질이 중간에 있는데요. 예. 얘가 CO2만 선택적으로 뽑아냅니다. 야. 근데 CO2라는 녀석이 정말 10,000개의 공기 입자가 지나가면 그 중에 몇 개밖에 없을 텐데. 그렇죠. 100만 개 중에 420개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야. 10,000개에 4개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잡아낸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고요. 예. 또 경제성도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구 온난화를 도저히 이제 잘못하면 해결을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듭니까? 네, 돈이 많이 듭니다. 경기공원 같은 거네. 네. 그러니까 밑에 CCUS 같은 경우는 톤당 뭐 100불, 150달러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 이 DAC 같은 경우는 톤당 뭐 800불 이렇게 들어가요. 포집하는데 일산화탄소 1톤을 1톤 납치하는데. 네. 그렇지. 그러면 공장 굴뚝에 있는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만 다 포집하는 건 그건 끝났어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녀석까지도 비싸게 포집해야 될 만큼 이제 공장 굴뚝은 다 막았나 봅니다. 이제 CCUS 기술을 어느 정도 개발을 했는데 예. 이 기술이 비싸다 보니까 이거를 설치하는 그 기업들이 지금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그래도 그거부터 해야지 효율이 높은 거를 다 안 하고 공기 중에 10,000개 중에 4개 다니는 이산화탄소를 잡자고 하면 네, 그게 좀 이제 어불성설이긴 한데요. 왜냐하면 여기 밑에 보시면 그 CO2 농도가 틀리게 돼 있거든요. 이게 CO2가 보시면 공기 중은 400에서 420 ppm이고요. 네. 예. 유기물은 35%입니다.
단위가 퍼센트고요. 예. 퍼센트가 이제 1%가 1000ppm입니다. 네. 그다음 화석 연료는 이제 60% 이하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농도에서 나오는 거를 CO2 잡아내는 게 효율적인데 그렇겠죠. 이게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되니까 이제 써라 그랬는데 기업들이 이제 안 움직이는 겁니다. 아직도 비싸다. 또 CO2를 포집해 가지고 땅에 묻어야 되는데 묻을 곳은 결국 국토인데 예. 국가에서 지금 어느 정도 오픈을 해줘야 되는데 묻을 곳이 없다. 없죠. 그러니까 잡아도 별 아직 효용이 없네. 이러니까 이제 아이고야. 머뭇머뭇 거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진국은 이미 CCUS를 상용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DAC로 가겠다 해가지고 이미 DAC, 루루CF까지 계속 확산하고 기업들은 있습니다. 어차피 말 안 들으니까 네. 그냥 우리 모두에게 오픈된 여기에서 그냥 하늘에서 그냥 공기청정기 돌리고 있는 거군요. 허공에서. 그렇죠. 비유하자 그럼 거의 그렇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좀 우리 폴마이너님이 포집하면 이거 어떤 형태로 보관하는 거냐고 질문하셨는데 예. 그것 좀 그냥 설명- 가스 형태로 해서 땅에다가 들어가 이 새끼야 거기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닐 것 아니 같아. 액화 같은 거에서 그렇죠. 응축해요? 그러니까 이 가스하고 액체하고 보면 부피 차이가 550배가 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CO2를 모아놓고 일단 농축을 합니다. 액화? 거의 99%까지 농축을 한 다음에 액화? 얘를 다시 또 액화를 합니다. 그럼 CO2 그 액체가 되는 액체가 되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550배가 줄어드는 거죠. 그럼 CO2 액체를 어디다 넣어요? 이제 지하에다가 지하 800m, 1000m에다가 이제 밀어 넣는데요. 예. 이제 이게 어디에 아무데나 집어넣었다가 다 새버릴 수 있으니까 안정된 걸 찾아야 됩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그렇죠. 예를 들면 폐유전 같은 거죠. 아. 이미 오일을 다 빼고 아니면 가스를 다 빼가지고 비어 있는 곳. 예. 한국 같은 경우는 동해가스전 같은 곳이죠. 파봤더니 이미 다 빠져나가서 네. 안타까웠던 거기를 그걸 그렇죠. 쓴다. 이미 다 비어 있으니 빈 공간에다가 CO2를 밀어 넣겠다. 이제 격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액체 상태로 밀어넣으면 얌전하게 계속 액체 상태로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안정된 곳이기 때문에요. 유전이라는 거는 몇 백만 년 동안 계속 돌다가 제일 안정된 곳에 모인 게 유전이거든요. 예. 거기에 밀어 넣으면은 얘는 이제 안 샌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밀고 있습니다. 제 말은 액체 상태로 만들려면 저온으로 만들어야 될 텐데. 저온 고압입니다. 네. 그걸 그걸 그 어떻게 저온 고압이 해저 유전이든 땅 유전이든 그 석유 모에 있던 거기가 저온 고압이 계속 유지되냐는 거죠. 1000m니까 집안도 이제 압력이 있거든요. 예. 거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외부로 안 새도록 그 위에 뚜껑암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예. 그 덮개암이 이제 CO2가 못 나오게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 뚜껑을 인위적으로 덮는다. 아니죠. 그게 유전이 바깥으로 안 나오게 암석이 딱딱한 곳에 있듯이 그 속에 CO2가 이제 오일이나 가스 대신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나 거기에서 액화가 풀려서 다시 기화되면 네. 커지지 않느냐는 거. 그런 곳은 이제 못 넣고요. 제일 안정적인 곳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건 네. 거기가 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거기다. 그걸 어떻게 넣냐는 거예요. 액체니까 부으면 되는데 거의 넣을 때는 거의 100기압 이상으로 압축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럼 막 쫙 밀어넣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피스톤 밀어넣듯이. 그 백기압이 거기서도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뚜껑 그 구조가 닫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CO2가 들어가서 그 속에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주변에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이런 물질들을 만나면 예. 얘가 서서히 석회석 아니면 뭐 돌로마이트 이런 걸로 서서히 바뀝니다. 그 안에서 또 그렇죠. 지가 액화가 유지된다는 건 매우 저온이어야 되는데 땅 그렇죠. 속에서 저온이 유지된다는 게 실감이 안 가서요. 액체로 들어갈 때는 일반 상온으로 일단 들어가고요. 25도씨에 100기압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면 네. 예. CO2가 초임계 유체로 바뀌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탄산음료나 아니면 CO2 용접할 때는 저온을 쓰거든요. 네. 예. 그거는 CO2를 액체할 때 제일 싸게 하는 방법이 저온화. 이제 20기압에 영하 25도. 예. 근데 땅속에 묻을 때는 25도에 100기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압을 높이면 저온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액체로 만드는 액체로 효과가 만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땅에 넣는다. 네. 지금의 이산화탄소가 땅 속에 있는 석유나 가스를 써서 지금 늘어난 거니까 그렇죠. 거기다 넣는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뉴트럴하게 만드는 네. 일이긴 하네요. 근데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기업들은 못 쓰고 안 쓰고 석유 캔는 나라들한테 그 비용을 대라고 하세요. 거기다 넣는 거니까. 네가 그걸 빼냈잖니. 그거 니들이 쓰는 석유라서 우리가 빼낸 거야. 니들이 석유를 소비하는 바람에. 그렇죠. 왜 생산자만 뭐라 그래? 아무튼 알겠습니다. 조금 더 배워볼까요? 네. 그 뒤에 보시면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2030년까지 한국의 목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배출하는 것이 이제 전환이 발전소,
그다음 일반 산업계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CO2 배출량 자체를 이제 1,450만 그러니까 발전소 같은 경우는 1,450만 톤 정도만 배출해라. 그리고 발전을 제외한 뭐 제철소, 시멘트, 석유화학, 뭐 유리공정 이런 많은 기업들한테는 이제 2,300만 톤만 내뿜어라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렇죠. 탄소 배출량을 그렇죠. 배출량 자체를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예. 밑에 같은 경우는 위에 배출한 거를 이제 다 제거하기 위해서 흡수해라. 이제 없애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기술의 축이 있는데 흡수원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DAC를 안 하고 있으니까 루르CF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루르CF라는 걸로 이제 CO2를 흡수시키는 게 있고요. 얘가 자연으로 흡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술적인 걸로 CCUS 기술로 1,120만 톤을 줄여라. CCUS는 공장 굴뚝. 그렇죠. 굴뚝 납치. 네, 이 두 개의 기술이 현재 우리나라의 그 CO2 포집 없애는 양이고요. 룰루CF와 네. CCUS. 그리고 국제 감축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CO2를 저장할 곳이 이제 탐탁지 않으니 예. 한국의 CO2를 포집해 가지고 해외에다가 저장하는 겁니다. 싣고 나가서 그렇죠. 뭘로 실어? 배로 실어요? 배로 싣습니다. 그러니까 액화한 그렇죠. 이산화탄소. 액화탄산을 만들어서 그걸 배에 실어 가지고 어디다 둬요? 주로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호주나 이런 땅에다가 예. 거기에 CO2 저장체가 많이 있거든요. 옛날에 석유 있었던 거 캐서 그렇죠. 비어 있으니까. 그 빈 곳에다가 왜냐하면 지구는 다 같이 쓰는 그 공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안 지켜버리면 다른 나라도 다 지구 온난화로 고생을 하니까 우리 땅을 이제 써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서 그럼 공짜로 와서 넣게 해줘요? 공짜는 아닙니다. 그게 서로 또 조차비 받겠지. 예, 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그 땅에다가 한국의 CO2를 묻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예. 그 묻은 양 자체가 이제 국제 감축량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3,750만 톤 이렇게. 우리가 감축한 걸로 돼요? 말레이시아 감축한 걸로 돼요? 서로 또 감축량도 조절할 겁니다. 아 그쪽에서도 한글로 좀 쳐줘요? 그럼 우리도 숙제 같이 한 걸로 치자. 그렇죠.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문제고요. 예. 전량을 다 한국 걸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쪽에도 땅을 사용하고 그것만 오가면 돼요. 그래 논문에 네 이름 적어줄게 하는 그런 느낌인데. 왜냐면 그쪽 국가의 국민들도 님비가 있거든요. 왜 우리 땅에다가 왜 다른 나라의 이산화탄소를 CO2를 집어넣냐. CO2가 지구 온난화 물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쓰레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왜 외국에 있는 그 가스 쓰레기를 그 우리나라에다 묻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무상으로 지르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쓰레기 해외 수출하는 거하고 비슷한 컨셉이네요. 실제로는 아직은 실현이 안 됐나 봐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얘기만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법적으로 이제 CO2가 쓰레기라는 그 오명은 벗었고요. 예. 이제 일단 이거는 지구의 그 생명들을 다 위협하는 물질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동시에 다 같이 처리해 보자. 이렇게까지 만에 하나 예를 들면 석유도 땅 속에 잘 있다가 누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석유가 튀어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산화탄소도 땅 속에 잘 있다가 뭔가 누군가 일부러 하진 않더라도 뭔가 할 때 구멍이 났어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팡 하고 나오지 않나요? 그게 그 땅 밑에 있으면 그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싫을 거는 같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게 지진 얘기죠. 문과의 상상력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참고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 CO2를 밀어넣을 때는 예. 돈을 좀 생각하는데요. 예. 이제 아까 제가 폐유전 빈 공간에다가 CO2를 넣는다고 했잖아요. 예. 이제 약간 돈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미 유전이 있고 얘를 이미 좀 오일이나 가스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예. 뽑아낼 때 거기다 CO2를 밀어 넣으면 그럼 더 잘 나오죠. 반사 압력으로 이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서로 오일하고 땡큐지. 가스가 아. 서로 자리 바꾸는 거죠. 아. 그게 EOR이라고 하거든요. 예. Enhanced Oil Recovery에서 원유 증산 방식인데요. 아하. 예를 들면 우유팩에다가 빨대 꽂고 내가 입을 훅 불면 우리가 퍽 팍 넘치죠. 나오듯이. 네. 아. 그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그런 식으로 묻는 거고 또 말씀하신 대로 파공을 아무데나 뚫었다. 예.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거 하나 뚫는데 15억 이상 들어갑니다. 네, 네. 석유 시추와 비슷한 건데 맞습니다. 누가 장난삼아 뚫겠냐. 그렇죠. 상상 그 돈을 날리게 미사일이 됩니다. 뭔가 알겠습니다. 아니, 그냥 기분이 싫을 것 같긴 하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룰루 CF? 그건 네. 뭡니까? 예, 루르CF가 뭔지 좀 설명드릴게요. 예. 이게 지금 약자인데요. 어. 이 보시면 랜드 유즈 또는 랜드 유스 체인지 앤 포레스트리 해가지고 이 약자거든요. 약자를 쭉 뺀 건데 이게 밑에 그림을 보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 일반 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업인데 인간이 경작하는 쪽, 이 빨간 쪽 같은 경우는 인간이 만들어서 만든 그 농업이고. 인위적으로 많은 CO2가 나오는 거고요. 예. 요 위에 그 파란색 부분이 자연 쪽입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자연에서 그렇죠. 자연 같은 경우는 가만히 놔둬도 뭐 사체가 썩어서 CO2가 나오거나 메탄가스 나가거나 아니면은 뭐 비료 같은 물질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동물 사체 아니면 뭐 이런 식물들이 쌓여가지고 이게 상할 때 바이오매스로 썩을 때 이때 CO2가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또 CO2를 흡수합니다. 광합성 때문에요. 원래 예를 들면- 식물은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뱉죠. 그렇죠. 예. 갯벌이나 아니면은 뭐 해조류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CO2를 얘는 자연적으로 먹고 또 뱉어내는 이제 이런 예. 식으로 하고 있는데 예. 이거를 인위적으로 더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쓴다는 게 더 무슨 쓰- 조성을 무슨- 하는 거죠. 예? 한마디로 나무를 심는 겁니다. 아.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CO2를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인위적으로 하겠다. 지금 아. CO2 납치를 하고 흡수를 해야 되는데 나무가 그런 납치범으로 아주 유능하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서 CO2 그렇죠. 납출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걸 룰루 CF? 네, 루르 CF라고 합니다. 그냥 나무 심기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름이 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되게 좋은 조건인 게 뭐냐면요. 예. 여기 단순히 나무만 써 있는데 해조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 미역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예. 이게 루르 CF에 되게 좋은 물질이고요. 아. 그다음에 갯벌도 CO2를 많이 흡수합니다. 음. 최근에 그 과기부에서 그 CCU 메가 프로젝트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그 탄소 중립 도시 뽑아낼 때 그때 보령이나 당진 같은 도시도 요 갯벌을 활용하겠다라는 식으로 이 루르 CF 이용해 가지고 CO2를 많이 흡수하겠다. 요걸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아, 이렇게 흡수하니까 좀 내보내는 게 있더라도 우리는 쌤쌤이야. 그렇죠. 어디 가서 그럼 룰루 CF 이건 룰루 CF네. 그렇죠. 아 그러면 나무를 많이 심었다. 그런 거. 그런 뜻이다. 근데 그게 꽤 도움이 돼요. 나무 심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인간이 컨트롤하지 않아도 알아서 CO2를 계속 흡수를 해내는 거니까 예. 이거 많이 심어놓으면 지지 아무래도 않아서. 좋죠. 전통적인 방식이네요. 그렇죠. 정말. 운영비 적게 드는. 예. 어. 자연적으로 계속 CO2 없애게 하려고 예. 흡수원을 만든 겁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도 그럼 이런 방식으로도 얼마 이상 흡수해야 된다. 네. 그런 숙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앞에 이제 표에 이제 2,600만 톤 정도를 우리나라가 타겟을 잡아놨거든요. 예. 네, 그 다음이 이제 좀 복잡한 그림인데요. 예. 이게 이제 CCUS 그림입니다. 굴뚝. 네, 굴뚝에 나오는 CO2를 잡아내는 방식인데요. CCUS가 이제 CCU하고 CCS를 합친 말입니다. 네. 예. 위에 이제 밑에 보지 마시고 위에 이제 눈금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화석 에너지를 써가지고 CO2가 나오면 공장 굴뚝에서 그렇죠. 굴뚝에 나오는 CO2를 포집을 해냅니다. 납치. 포집하는 방식이 음. 이제 흡수, 흡착, 막분리, 심냉법 같은 이런 다양한 기술을 이용해서 CO2를 포집해내고요. 예. CO2만 포집하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서도? CO2만 포집합니다. CO2만 포집하는데 톤당 60불 이하 정도 여기 표기한 대로 이 정도 들어가고요.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CO2만 포집합니까? 이게 이제 흡수나 흡착이나 이런 그 특징 이용해 가지고요. 이산화탄소만 흡착하는 그렇죠. 썸띵이 있어서 그걸 갖다 대서 이산화탄소를 좋아하는 어떤 애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얘는 이산화탄소만 자꾸 빨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건 지나가는데 CO2가 지나가면 얘는 딱 잡아냅니다. 그게 무슨 물질이 그래요? 주로 아민이라는 물질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아민. 네, 아민이라는 물질이 이제 NH2를 끝에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예. 근데 얘네가 이제 CO2만 딱 보면은 바로 딱 잡아내는 물질인데 예. 얘를 잡았다가 영원히 이제 못 잡으니까요. 잡았다가 뒤에서 가열을 하게 되면 손 놓습니다. 아. 뜨거워지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잡았다 놨다 이런 식인데요. 예. 일단은 지나가는 길에는 잡았다가 포화되면은 뒤에서 가열해가지고 놔줍니다. 예. 그럼 CO2가 모이잖아요. 예. 이 CO2가 뒤에 이제 후단에서 액화가 되는 겁니다. 아, 잡았다가 한 곳에서만 푸는 거예요? 그렇죠. 아. 반응기가 두 개가 진짜 있는데 경찰이 범인 잡듯이 잡아오는 그럼 거군요. 아민들을 일단 풀어서 아민들이 이산화탄소 잡아오면 아민들 빨리 들어와 해서 아민들이 한잔 해놓고 열을 가하면 아민들이 거기서 다시 풀어놓고. 그렇죠. 재생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아민은 다시 보내요? 그렇죠. 보내러 또 잡으러 또 가는 거죠. 잡아오고 완전 경찰이야. 죽을 때까지 지금 이거만 하는 거 이 아민 애들은 2년 동안 돌리다가요. 2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줍니다. 아, 지쳐요. 지쳐. 성능이 이 떨어지니까. 납치범의 수명은 2년이다. 그렇죠. 이 경찰의 수명은 2년 딱 돼가지고. 힘들지. 네. 잡았다가 풀었다가. 그래서 이제 포집했다가 이제 액화에 이제 이 뒤에 액화 공정이 붙는데요. 예. 이게 톤당 이제 20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쳐갖고 위에 그림이 써 있죠. 톤당 60에서 80달러. 요게 이제 CO2 포집을 해주고요. 예. 이 포집한 CO2를 옆에 수송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액체 탄산을 파이프나 아니면 탱크롤이나 선박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그 격리하는 장소까지 얘를 CO2를 운반을 합니다. 또 운반비가 거리에 따라 20불에서 40불 정도 들어가고요. 운반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땅 속에다 묻습니다. 묻을 때 파공
땅 파는 기술이 필요하고 또 밀어 넣는 주입 기술도 필요하고 어디가 좋은지 장소를 검색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원유를 뽑아낼 때나 유전이나 대형 아이고야. 수층 예, 이런 데 찾아가지고 땅에다 묻고요. 이게 묻으면 끝이 아니라 얘가 새는지 안 새는지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까지 붙어갖고 이게 저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체 비용이 이제 톤당 100불에서 150불 이게 CCS라고 합니다. 이 운반할 때도 그 LNG 운반하듯이 무슨 막 고압에 저온에 그런 뭐 특수 선박이 있어도 막 그런 거예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길 가다 보면은 뭐 모 업체의 큰 그 가스 탱크로리 같은 거 운반차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비유한다 그러면은 거대한 보온병입니다. 보온병. 예, 진공 상태에 CO2만 밀어 넣은 거예요. 그 상태로 이제 운반할 때까지만 버티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정도까지 비용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운반비만 들어가는 거죠. 톤당 20불에서 40불 정도는. 예. 그래서 이 정도 들어가서 이제 합쳐서 이제 CCS라고 하는 거고요. 요 눈금 표시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발생한 CO2가 100이다 그러면은 예. 이쪽에서 90%를 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포집에서? 예, CCS 기술로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90%는 저런 식으로 체포 감금된다. 그렇죠. 지구상으로 나가는 그 CO2 중에 90%는 CCS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거부터 체포 효율이 높네요. 그렇죠. 이거부터 빨리 해야 되겠군요. 비쌉니다. 어. 네, 근데 비싸죠. 비싸다. 그렇죠. 비싸다. 네. 왜 비쌉니까? 비싼 이유는 뭐예요? 기술 자체가 비쌉니다. 이게 화학 플랜트를 하나 만드는 건데요. 예. 비유하자 그러면 500메가와트급 석탄 화력 발전소 한 기를 만드는데 1조 2천억이 들어가는데요. 예. 거기에 1년에 300만 톤의 CO2가 나오거든요. 예. 그걸 다 잡아내는데 6천억이 나옵니다. 6천억이 들어간다고요? 네, 포지 메카 공정만. 아이고야. 그러니까 발전소를 하나 짓는 거에 절반 값이 포지 메카 공정에 들어가니까 너무 비싼 공정이죠.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그래도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 중에 제일 싸게 내려온 거거든요. 그게 네. 지금 말씀하신 아까 전에 그 경찰 아민? 그렇죠. 아민애가 아민을 왔다 갔다 이용한 하는 그게 방식이 지금까지 그나마 제일 싼데. 그렇죠. 그게 아민 포집해서 다시 가하고 놓고 다시 보내고 요 설비를 만드는데 그렇죠. 비싸다. 너무 비싼데. 네. 그래서 비싸더라도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국제 법적인 얘기가 있는데요. 예. 2026년부터 이제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돼요. 그때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이제 그쪽 국가로 들어오는 어떤 물건을 팔았다. 그럼 그 물건을 만들 때 얼마나 CO2를 내뿜었는지에 대한 카본 풋프린트를 붙이게 돼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만든 어떤 물건이 유럽으로 수출될 때 여기 CO2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무조건 붙여줘야 되고 거기에 이제 탄소 배출권을 가격을 이제 책정해가지고 관세 플러스 국경세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거를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기업들은 가격이 확 올라가는 거죠. 유럽이 그거 한다고 그랬죠. 네. 알겠습니다. 진짜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들은 그냥 네. 돈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지들이 노력할 건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다 또 아리백까지 다 가입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트럼프 관세보다 사실 그게 더 우리 힘들게 하는 건데.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CO2를 포집한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전환이 돼 있습니다. 전환이 이제 U거든요. CO2를 활용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여기에 CO2를 그 신재생 에너지, 전기나 아니면 그린 수소, CO2 없는 물질들이죠. 이메탄 이거를 붙여가지고 이제 합성가스나 메탄올 뭐 이런 걸 만들어 가겠다는 게 CO2 전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CO2를 다른 유용한 물질로 바꿔서 쓰겠다는 거니까 참 좋은 건데 예. 문제는 밑 옆에 그 녹색 부분 신재생 에너지하고 전기 이게 아직 상용화가 안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2030년까지 최대 맥스를 올려봐야 최대로 올려봐야 9%밖에 안 됩니다. 전체 에너지에. 전체 전기의 9%밖에 예, 안 예. 되기 때문에 얘가 좀 남아 돌아야 이제 그 CO2를 여기다 붙여가지고 전환을 쓸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에너지를 붙이면 뭘로 전환이 돼요? 여기 메탄올이나 합성가스입니다. CO나 수소. 그 CO2에다 에너지를 가하면 저런 더 유용한 물질이 된다. 그렇죠. 이런 게 연료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만드는데 또 비싼가 봐요?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나 그린 수소 이런 걸 안 붙이고 그냥 뭐 화석 에너지 태워가지고 나온 전기 썼다 그러면 CO2 또 나오지. 그렇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CO2 줄여갖고 전환을 하려고 했더니 그 에너지를 CO2가 나오지. 그 CO2 내뿜으면서 만든 전기를 썼다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가 될 때까지 그럼 손을 놓을 수도 없으니까
CO2 전환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네. 언젠가는 이게 되겠지 해가지고 그때 되면은 서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셉은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진짜 뭐가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은 생각 아니면 너무 초기 단계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직. 그렇죠. 이게 아직은 좀 신재생 에너지로 가기 위해서 아마 한 100년 이후 정도 되면은 그때는 이제 CO2 없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때까지는 이게 아직 실현이 안 되니까 힘들죠. 아니 그 최근에 무슨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무슨 마법의 노란가루가 개발됐는데 그거 하면은 그냥 이산화탄소를 애가 막 잡는다. 그 노란 가루가 그 노란 가루가 그래서 이제 탄소 포집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릴 거다. 뭐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마법의 노란 가루. 코프 999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네, 네. 그거 같습니다. 네, 그거를 한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이게 순서 한번 좀 지킵시다. 네, 순서를 먼저 해주시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네, 이게 궁금하시니까요. 이게 궁금해서 예. 아유, 여기 이제 코프 999 네. 네이처 논문에 실려 있는 거를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이 교수님이거든요. 야기라는 분이 개발하신 이번에 거예요. 보도 나온 게 이거예요? 네, 네이처에 실렸던 논문이고요. 예. 65년생이세요? 네, 아유. 요르단 분이시고 현재 예.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교 화학과 교수님이에요. 예. 이게 안타깝지만 뭐 화학과라는 게 좀 안타까워요. 이게 왜요? 만약에 왜요? 화공을 하셨다 그러면 어. 화공은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거를 같이 알고 있는데 예. 화학은 대량 생산보다는 어떤 물질, 소재를 파고 들어가는 학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우수한 물질을 만들었지만 이제 후반에 설명드리겠지만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프 999을 설명드리면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왜 갑자기 네이처에 실렸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이제 물질을 개발한 건데 예. 그 물질이 DAC입니다. 다이렉트 에어 캡처. 그 노란 물질이라는 네. 게 CCS가 아니고 DAC입니다. 음. 그러니까 물질 자체는 여기 보시면은 현재 최고 기술 대비 2.14배 개량. 2.14배를 개량을 했는데 조건을 보면은 1g당 0.96mm몰 잡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엄청 작은 겁니다. 그게 무슨 잘 예, 모르겠는데. 엄청 작은 숫자긴 해요. 예. 이게 0.96몰 정도면은 이게 뭐 미리몰이면은 이게 뭐 얼마나 잡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뒤에 이게 설명을 드리면 요게 이제 아까 CCS 얘기거든요. 예. CCS는 하루에 4,776톤을 잡아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는 미리몰이죠. 그러니까 네. 되게 작은 거긴 하지만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기존에 이제 바틀렉이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있었던 게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성능이 너무 낮다는 거, 기존 거는 DAC로 하기에. 두 번째는 얘가 흡수했다 재생했다 하다 보면 성능이 점점 떨어지게 돼 있는데 얘는 100번을 돌려도 성능을 똑같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어. 그게 두 번째 좋은 점이고요. 예. 세 번째는 흡수했다 재생을 할 때 아까 제가 가열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 가열할 때 보면 CCS는 보통 120도 정도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하는데 얘는 60도에서 재생이 됩니다. 아 거기에서 에너지가 덜 든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조건 때문에 와, 이 기술, 이 소재 상당히 좋다 해가지고 기존의 틀을 깼다 해가지고 네이처에 실린 겁니다. 아. 그 색깔이 노란 가루에서 마법의 노란 가루 그렇죠. 이렇게 된 거군요. 네. 아. 더 그래서- 성능 좋은 그렇죠. 탄소 납치범. 납치범을 개발했다. 개발했다. 발견했다. 예, 더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코프 예. 999을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뭐 엄청 복잡한 뭐 화학 구조로 돼 있잖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두 개의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먼저 이렇게 빨대 같이 커다란 틀을 만들어내요. 예. 이 틀을 먼저 만든 다음에 저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완전? 화학 합성하는 겁니다. 어. 앞에 CO가 코벌런트 오거닉이에요. 코벌런트가 옛날에 화학 시간에 공유결합 배워보셨을 거예요. 공유결합, 이온결합, 베이결합 배워보셨죠? 공유결합. 배운 것 같은데 기억이 네.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 케미컬끼리 분자끼리 서로 손을 잡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다 하나의 틀을 만드는 겁니다. 예. 이 링을 만든 다음에 이 링 속에다가 CO2를 잘 잡게 여기 보시면 NH2 써 있죠. NH2 예. 이게 아민입니다. 길다란 아민들을 아까 전에 말했던 네, 왔다 아민들이. 갔다 하던 그 아민. 그렇죠. 예. 그 아민을 여기다 붙이는 겁니다. 분자 안에다가 예. 이렇게 붙여버리면 이제 이 물질을 여러 개 막 복사를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CO2가 만약 공기 중에 지나갈 때 여기랑 만나면 CO2 NH2에 딱 붙잡히는 거예요. 원래 아민이 그거 잘한다면서요. 그렇죠. 어. 근데 이렇게 만들어니까 더 잘하더라. 그렇죠. 왜 저렇게 만들면 더 잘해요?
NH2 가둬놔서 그런가? 아니죠. NH2가 지나가는 CO2를 무조건 잡아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붙여놓으면 무조건 잘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많은 학자들도 요거를 NH2를 다 붙였는데 예. 문제는 이게 일회용이거든요. 한번 붙이면 여기에 이 아민들이 CO2만 재생돼야 되는데 아민들도 같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 네. 한번 쓰고 그냥 버리는 형식으로 되는 거죠. 예,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안에다가 NH2를 넣어놨기 때문에 바깥으로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CO2 코프 999가 상당히 좋은 물질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거를 기존에 많은 연구자들도 개발했는데 어떻게 붙나 딱 봤더니 드라이 컨디션이라고 해서 에어 공기 중에 있는 가스를 여기다 계속 집어넣을 때 이제 안에 습도가 없이 그냥 밀어 넣으면은 이 아민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NH2COH 이렇게 붙고요. 만약에 습도를 그냥 공기를 지나가게만 해도 드라이한 그렇죠. 공기를 지나가게만 해도 드라이하게 지나가더라도 N2랑 O2는 그냥 흙 나가는데 예. 그 속에 CO2는 여기 이렇게 붙어버리는 겁니다. NH2COH 예. 카바믹 애시 들어가죠. 카바믹 애시드라고 이렇게 딱 붙어버리고 예. 여기에 약간의 습도를 집어넣어버리면 덧발이 붙는 겁니다. 카바메이트, 바이카보네이트 같은 이런 물질까지 세 개가 동시에 다 잡혀버리는 잡아가지고 이렇게 물질이 바뀌는 거죠. 저렇게 잡아서 또 한 곳에 가서 살짝 열을 가해서 탈탈 턴다. 그렇죠. 60도만 가열해주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이 코프 99을 개발한 거고요. 한 2배? 몇 배라고 하셨죠? 2.14배 정도 개발을 올린 그러면 겁니다. 2.14배면 한 가격이 지금 그러니까 탄소 포집 기술은 이미 기술은 개발됐는데 비싸서 지금 문제잖아요. 네. 저게 만약에 상용화돼서 2배 효율이 있으면 가격이 2분의 1로 줄어든다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DAC 기술이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CCS 기술이거든요. 예. 대량으로 CO2를 잡아내는 거는 CCS지만 DAC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연을 카피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2배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면적을 크게 줄일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DAC 기술하고 CCS 기술을 약간 구별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굴뚝이 나오는 거는 이제 고농도의 CO2를 잡아내는 건 CCS, 예. 공기에 있는 거는 DAC. 예. 근데 DAC 같은 경우도 2.14배를 올렸지만 저건 워낙 희석한 거기 때문에 DAC용이다. 이거는 그렇죠. 공장 굴뚝용 그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럼 왜요? 왜 그 공장 굴뚝에 뭘 많이 넣으면 죄송합니다. 이것도 네. 문과적인 질문인가? 그거는 아민이 잡는다고 그랬잖아요. 공장 네네. 굴뚝은. 네네. 근데 저 녀석도 아민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다면서요. 네네. 저건 공장 굴뚝용은 아니고 그냥 이런 공기청정기용. 그렇죠. 거의 공기청정기용이고요. 이거를 만약 공장 굴뚝에 썼다 그러면은 가능은 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이제 예상을 하는 게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소재가 엄청 복잡했죠. 아하. 제법이 장난이 비싸다, 아닐 겁니다. 너무 비쌀 것 같아요. 아, 처음에 알겠어요. 화학 구조로 그 결합식을 만드는데 네, 대량 생산을 거의 못할 것 같고 또 해도 가격이 네. 너무 비쌀 것 같고요. 실크로 걸레질하는 거다 이거지. 그렇죠. 그 이거 잘 닦이긴 진짜 잘 닦이는데. 이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작게 했지만 얘를 이렇게 큰 규모로 대량으로 크게 하려면 안 하겠습니다. 네, 설계를 하려면 이제 죄송합니다. 7년 이상 걸려야 됩니다. 스케일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마세요. 네. 그리고 또 재생할 때 이제 그 카바메이트랑 바이카보네이트 나오는데 이 CO2 농도가 99.9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거든요. 예. 근데 오늘 배우는 이 포집 기술이 뭐 저런 것까지 배워야 돼 복잡하네라는 느낌은 들지만 그 앞으로 우리 인류가 정말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고 넷제로가 되려면 이산화탄소 사용 소비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기왕 소비는 어쩔 수 없이 못 막으니까 이런 식으로 납치해서 포집해야 되는데 소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제 말이 그래서 그 포집 기술을 발전시키기가 더 빠른 방법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궁극적으로 인류는 이 기술이 살리는 거지 우리 인류를 뭐 쓰지 말자 뭐 하지 쓰지 마. 말자는 말이 그렇지. 그 쓰지 말자고 모이는 회의에 다들 개인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그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지. 적극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비싼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이나 아니면 많은 그 선진국에서 예. 이 CCS 기술이 탄소 중립 그러니까 0이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나라고 다 생각을 해봤더니 대략 한 10% 내외는 하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이산화탄소 예. 감축에. 그렇죠. 한 기술로 다 줄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재생 에너지도 쓰고 뭐 어떻게든 에너지 절약을 하고 뭐 이렇게 다 혼합이 되지만 CCS 기술은 최소한 한 10%는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은 되게 비싸고 말씀하셨던 대로
공장의 절반 가격으로 지금 CCUS? 네. CCS? CCS라고 하죠. CCS 그 기술이 들어와서 비싼데 왜 배터리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엄청 비쌌는데 가격이 이제 대량 생산 산업이 커지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모든 산업이 다 그랬고 이것도 아직 초창기라서 그렇지. 이거 규모의 경제가 나오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야. 그렇죠. 그렇게 예상할 수는 없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정부가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저기 PPT를 잠깐 보시면요. 이게 비싼 기술이니까 기업들한테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부터 많은 국가들이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제일 잘해주고 있는데요. CCS를 만약 기업이 활용했다 그러면 1톤에 85불씩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예. 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예. 또 다이렉트 캡처 기술 비싼 기술이지만 이것까지 썼다 그러면은 돈당 180불 정도씩 이렇게 지원해줍니다. 저 지원은 그럼 실제 비용의 몇 % 정도 해주는 셈인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전액이죠. 네, 전액하고 약간 플러스 이득까지 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하겠네. 네, 우리나라의 뭐 포스코 야. 인터내셔널 같은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서 여기에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저장처를 따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고요. 미국 정부 돈 많군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없앨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달러를 트럼프는- 찍어서 쓰니까 그냥 찍어서 쓰는 걸 하죠. 그렇지. 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비하고 이런 부분을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예. 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내년 2월 7일 날 CCUS 관련해 갖고 비즈니스에 새로운 산업이 뜰 수 있도록 예. 그 세부 시행령을 다 확정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돈 드는 거는 안 하고 돈 안 드는 것만 하고 있네요 지금. 예, 일단 이게 확정이 돼야 이걸 보고 이제 기업들이 이제 창업을 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이 되는 부분은 이제 환경부에서 이 CCS 기술 중에서 CO2 포집을 했다. 그러니까 예. 포집 공정을 제작하는 비용의 약 30%에서 40%를 현금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아마 금호석유화학하고 SGC 에너지라는 기업이 이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석유화학 기업이나 뭐 그런 기업들이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잖아요. 점점 그렇죠. 그 비용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환경 설비도 갖추는 건데 그 탄소 배출 가격의 비용이 하고 CCUS하고 비교해서 그게 어느 정도만 비슷해지면 CCUS로 갈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 가격의 함수겠네. 그렇죠. 지금은 여전히 근데 쌉니다. 탄소 훨씬 이게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배출권이 현재 유럽이 보통 톤당 한 8에서 9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예. 한국은 한 8천 원 정도 합니다. 이게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2026년도 탄소 국경세 도입되면 유럽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예. 이거 한국 올리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할 거고요. 예. 아마 올라가면은 한 7만 원대 이상으로 다 가지 않을까 예. 예상되고 그게 돼야지 수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겠죠. CCS로 갈 건지 아니면 저기 탄소 배출권을 그냥 구매를 할 건지. 예. 구매를 하는 게 맞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유럽 수출할 때 하면 되니까. 유럽은 그냥 돈 내고 하고 다른 나라는 오염됐지만 싼 걸로 수출해야지. 공장을 다 돈 들여서 하면 그걸 바꾸면 원가가 올라가니까? 원가가 올라가는데 그럼 아시아 지역, 미국 지역은 수출하지 말라고요? 라는 답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람이 가격이 계산적이야. 얘가 CCS를 투자를 해서 예. 많이 포집해가지고 톤당 이거를 배상을 많이 받았다. 그럼 그걸 갖고 배출권 장사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직접 매도인으로. 내가 배출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CCUS로. 그렇죠. 그걸로 이제 배출권 장사를 하게 되면 그건 예. 저희가 알아서 할 건데요. 갑이 되는 거죠. 매도인으로. 말씀하신 그 방법은 일단은 현금으로 투자해서 설비를 넣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나중에 배출권이니 무슨 탄소 국경세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건데 변수를 먹기 위해서 고정비를 투자한다는 거는 그 결제 올리면 야 이놈아 이거 네 돈이면 네가 이렇게 하겠어? 나는 아니야. 네. 그런 설비가 있다. 엄청 중요하네요. 아무튼 CCUS. 이 해외에서도 기술은 뭐 어느 나라가 많이 발전했고 우리는 어떤 수준이고 뭐 이런 게 없이 다 노출된 기술인가요? 그렇죠. 현재 그 이제 CO2를 저장하는 처를 갖고 있는 국가 위주로 예. 이 기술이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없는데. 그렇죠. 한국은 가능은 하지만 이제 땅이 없다 보니까 예. 앞에서 딱 막혀 있는 거고요. 포집해서 수송까지는 할 수 있는데 저장이 안 되는 부분이고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영국, 중국, 노르웨이, 호주 이렇게 CO2를 저장할 수 있는 국가일 경우에는 예. 이미 벌써 다 상용화를 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CO2도 돈 내고 쓰려면 사야 될 텐데요. 그렇죠. 그죠?
사이다 공장에서도 이산화탄소 넣으려면 그럼 그렇게 포집한 거를 팔면 답이 안 나오나 봐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직접 기용하는 방법인데요. CO2를 포집한 거를 대략 한 뭐 99.9%짜리 C용 치경으로 탄산으로 판다 그러면은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1톤당. 예. 그걸로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근데 그거는 이제 CO2를 감축하는 건 아니고 지연이죠. 한 번 더 쓰고 하늘에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또 날아가고 또 포집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이게 이제 본격화되려면 그 탄소 포집과 관련된 민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지금 이게 시장이 커지겠죠? 그렇죠. 아직까지 요거는- 민간 기업들이 막 뛰어든 단계는 아니고. 그렇죠. 이게 현재 민간 기업이 뛰어든 단계는 미국 같은 경우,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이미 뛰어들어 있는 상태고요. 예. 아까 제가 그 슬라이드에 그 CCS 보시면은 여기 아까 슬라이드 보시면요. 포집, 액화, 운반, 저장, 관찰 이게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네. 요 분야별로 다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모아가지고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주정부한테 이제 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CO2 얼마큼 포집해서 땅에 묻었으니까 톤당 얼마 주세요. 그럼 그 돈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참여했던 기업들이 다 나눠 갖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생태계가 이미 뭐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운전이 되고 있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죠. CO2가 돈이 되는 시대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일종의. 네. 돈이 안 되면은 이제 안 움직이니까 예. 일단은 움직이게 해야 하면서 동시에 지구 그 기후 변화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죠. 약간 비트코인처럼 자꾸 누구나 캘 수 있는 시대가 되면 만약에 기술이 좀 보편화돼서 누구나 그냥 집에서 열심히 캘 수 있으면 그게 돈이 됩니다. 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캘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그냥 캐듯이 이렇게. 문과의 상상력이 네네. 순진해요. 네, 그냥 아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불가능합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그 말씀이 네.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허용이 됩니다. 거 봐. 왜냐하면 이 CO2가요. 초반에 이제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리겠네요. 예. 이 CO2의 탄생을 봐야 되거든요. 예. 공기에서 잡았느냐, 유기물에서 잡았느냐, 화석연료에서 잡았느냐인데 화석연료는 안 잡으면 벌금 내는 거죠. 탄소 배출권을 구매를 해야 되니까. 네. 예. 근데 공기나 유기물은 굳이 안 잡아도 되거든요. 의무는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내가 잡았다. 그러면 잡았으니까 상을 주는 겁니다. 네. 거기서 잡은 CO2를 갖고 예를 들어서 메탄올을 만들면 걔는 앞에다 2가 붙습니다. 이 퓨얼에 2가 붙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지금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비행기나 선박입니다. 거기는 그 연료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50년까지 선박과 비행기가 탄소 중립을 못하면 폐선되거든요. 운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여기 공기 중이나 아니면 유기물에서 나온 CO2를 갖고 메탄올 연료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활용하는 소비자 원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아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돼요. 그럼 그걸 써서 날아가면 그거는 탄소 배출 안 한 걸로 쳐줘요? 그렇죠. 제로가 되는 거죠. 이미 마이너스로 된 거기 때문에 남이 배출된 거 다시 재활용한 거니까 내가 그렇죠. 더 배출한 건 아니다. 가격이 좀 비싸지겠죠. 일반 메탄올보다는 이 메탄올 붙으면 예. 아무래도 기술이 더 붙었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출을 해서 배출권을 구매하느니 차라리 앞단에서 먼저 비싼 연료를 사는 거예요. 그게 나을 수 있다. 재밌네. 야, 그거 봐요. 다 상상력이 필요하다니까 사람이. 아니 이건 가정용으로 뭐 한다고 그랬고 지금 민망하시지 말라고 윤희연 연구원님은 비슷한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 유사한 게 있어요 하면서 전혀 다른 얘기 해주셨어요. 비슷한 컨셉이야. 알겠습니다. 야, CCUS 우리나라는 많이 뒤처져 있나요? 아직? 기술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CO2 포집 기술하고 수송 기술은 상용화된 상태고요. 저장만 아직까지 지금 현재 뒤처져 있습니다. 저장할 공간이 없어서 그래요? 아니면 그것도 기술이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이? 네. 저장 공간도 없잖아요. 네, 공간도 없죠. 공간도 동해가스전 정도밖에 없고요. 예. 네, 동해가스전 1억 4천만 톤밖에 없고 다른 데는 잠재량이 있다고 하지만 일단 또 파봐야 하는 거고요. 1억 4천만 톤이면 포집한 거 얼마나 갖다 넣을 수 있는 겁니까? 한국이 2050년까지 1년에 한 5,600만 톤씩 계속 없애야 되거든요. 한 3년치 넣으면 없네요. 네, 3년치 다 집어넣으면 끝납니다. 진짜 우리 그런 것도 없어 어떻게? 넣을 때도 버릴 때도 없어. 버릴 때도. 진짜 참. 우린 별로 꺼내 쓰지도 않았는데.
억울하네. 왜 여기 있는 땅을 왜 사?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많이 꺼내 쓴 나라한테 의무를 많이 부과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아 석유 많이 꺼냈어. 그 땅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꺼내 쓴 거잖아. 그게 사실은. 그 누가 제일 많이 꺼냈었어요? 사우디? 미국? 미국이죠. 아니 소비 많이 하는 나라가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꺼냈으니까 소비를 한 거지. 아니 소비가 있으니까 꺼내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예전에 교토의정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교토의정서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됐는데 문제가 됐는데 개도국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예. 얘네들 선진국 될 동안 지구를 다 이렇게 온난화 만들어 놓고 나서 왜 우리 보고 같이 CO2를 없애라고 하냐. 예. 그러니까 당신들이 좀 다 없애고 그 기술 갖고 우리도 같이 없애줘. 이제 CO2를 없애줘. 이런 식의 얘기가 했었던 거예요. 교토의정서 때. 그렇게 했더니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파리 협정이 나오는 거예요. 전체 국가가 다 줄여보자. 하니까 그때서야. 그렇죠. 아. 파리 협정이 강화됐고 파리 협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시험대가 오잖아요. 예. 2030년까지 얼마큼 줄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줄여야 되는데 못 줄이면은 그거에 대한 강제성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더 나가는 거예요. 아리백으로. 국가들은 얼마큼 줄이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못 줄이면은 어떡할 건데 없으니까 우리는 알아서 줄일게요. 그래서 아리백을 막 선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야 그런 히스토리가 또. 알겠습니다. 요거는 그 기술이 앞으로 더 발전해서 뭐 더 많이 농축해서 포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발전 방향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CO2 저장 CCUS 기술 같은 경우는 이미 상용화가 끝난 거고 사이트나 이런 방식만 있거나 아니면은 뭐 경제성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정책으로 가면 바로 상용화 될 수 있는 상태고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DAC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전에 야기 교수님처럼 야외 공기 청정기.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420 ppm이잖아요. 그 공기 중에 있는 CO2 농도가 현재 422 ppm 정도 되는데요. 예. 얘가 1년에 2 ppm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450이 되는 순간 인류가 개발한 어떤 그 과학 기술을 동원을 하더라도 이제 지구 온난화를 못 줄이거든요. 예. 그냥 끝난 겁니다.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DAC까지 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까지. 그걸 하는 게 나무를 심는 것보단 더 빠른 방법이다. 그렇죠. 나무는 가만히 놔둬갖고 얘가 광합성으로 낮에만 하지만 DAC는 뭐 예를 들면은 이 기술 개발돼가지고 상용화됐다. 그러면 모든 건물에다 이 DAC를 다 깔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계속 그냥 가만히 있어도 거의 나무처럼 자꾸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인공 나무 같은 거네요. 그렇죠. 인공 나무. 인공 나무 같은 겁니다. 야, 그럼 지구에 산소가 많아지겠네요. CO2만 없어집니다. 얘 광합성이 아니기 때문에요. DAC는 산소가 더 많아지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산화탄소만 없어지는 거다. 산소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조류랑 나무, 식물하고 그다음에 해양이죠. 네, 갯벌들이죠. 이야. 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가면 걔가 어디 가죠? 저 성층권으로 날아가고 그러지 않나요?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CO2 가스가 공기보다 밀도가 좀 무거워서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래 내려가 있죠. 좀 가볍게 만들면 그냥 우주 밖으로 날아갈 텐데. 계속 나가라고? 이산화탄소에다 뭐 붙이면 좀 가벼워지는 그런 거 없나? 아예 땅에다 넣을 생각하지 말고 위로 날려보낸 다음에 대기권 끝에서 그냥 구멍 탁 뚫어주면 되잖아요. 네, 그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과학자들이. 그 CO2로 문제가 되니까 그냥 지구 바깥으로 보내면 안 되겠냐. 뭐 파이프를 달아갖고 다 쏴보내겠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빨대로 꽂아가지고. 일단 비용적으로는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이 CO2도 지금 인간이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갑자기 확 늘어난 거지만 얘가 사이클이 되는 거거든요. 돌죠.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식물이 먹고 또 이거는 일부는 뭐 조개류의 그 폐각 같은 거 만들 때 탄산칼슘으로 만들거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다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이제 밸런스가 깨지는 거죠. 지구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지구의 밸런스가 깨진다. 그렇죠. 지구 안에 땅 속에 있든 공기 중에 있든 어딘가는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 위험한 상상을 하고 있어요. 조개만 좀 덜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조개만 좀 덜 먹으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CCU 탄소 포집 기술. 야, 이런 거는 대학에서 무슨 과 가면 공부합니까? 주로 화학공학과에서 화학공학과? 네. 이거 되게 미래에 촉망받는 그런 연구일 것 같은데요. 윤열 연구원님도 화공과 나오셨어요? 네, 저도 화학공학과 나왔습니다. 화학 재밌어요?
화학 재미없습니다. 아니 이거 재미없죠. 이거 재미없어 화학은. 재미없어? 그래도 이런 거는 나와서 창업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창업하기 창업하고- 쉽죠, 그죠? 창업하면 천문학 하는 것보단 나아. 대박 날 것 같은데요. 화학은 뭐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고 그렇구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막 그냥 외우는 거 처음부터까지 외우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렇다는데 왜 그래? 물질을 원리는 계속 왜- 만들어내는 그런 재미는 있어요. 근데 화학공학과는 실제 화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거의 물리학하고 가깝습니다. 물질을 만들어요. 네, 물리학이요. 물리학. 그러니까 뭐 공장 설계하고 뭐 대규모 설계 뭐 이런 거 공장 짓는 과다. 화학 공장. 그렇죠. 그러니까 디렉터가 이런 화학공학과 출신들이 많습니다. 전체를 다 볼 줄 아는 거죠. 주로 설비 같은 건 더 많이 배운다. 그죠? 파이프 뭐 이런 거 배운다는 거죠. 화학공학과는 아하. 화학과가 이런 그러니까 물질을 배우는 그렇죠. 거고. 미세하게 들어가는 건 화학과고요. 예. 그거를 공정화하고 대량 생산하고 이런 거는 이제 화학공학과가 하는 겁니다. 암모니아 그런 만들고 거구나. 질소 비료 만들고 그런 거 해야 되니까. 화학은 재미없대요, 여러분. 한번 만들면 좋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윤여일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